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월요일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네. 1859님,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던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남편이 김종배님에게 빠져서 하루도 안 빼놓고 듣길래 같이 들었다가 저도 중독이 됐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쭉 듣겠습니다.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런 건 대체 불가의 매력이다. 이렇게. 점점 이 뻔뻔해지는 방송병은 제이비. 도대체 약이 없나? 네? 아니 뭐 저는 제이비가 좀 더 뻔뻔해졌으면 좋겠다. 예능감도 좀 팍팍 살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예, 좀 뻔뻔해져가는 제이비를 보니까 좀 살짝 오그라들긴 하네요. 그죠?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뭐 촌철님들이 또 그런 매력 좋아하셔가지고 네 촌철님들 맞춤으로 점점 더 뻔뻔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생긴 대로는 그냥 겸손 그 자체입니다. 그건 모르겠고요. 아이비님, 네. 스콜성으로 비가 몰려다니는 아침입니다. 출근길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저는 오늘 휴무입니다. 일주일 내내 비 온다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아이비님이 저는 오늘 휴무입니다. 네, 약 올리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누워서 듣고 계시다고 네. 보내주셨고요. 빈센트 기타 채널님은 여기 순천은 비가 안 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커피까지 준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닝커피 같은 시선 집중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들꽃수기님이 촌철님들 비 피해 없으신가요? 여기 충남 보령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오, 라고 해주셨고 되게 익숙한 곳이네. 네. 그러니까요. 네. 고향이시죠? 네. 2351님 와 무섭네요. 와이프 3단 운행해도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지금 전국적으로 제이비가 얘기하신 대로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비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주변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는 읽으나 마나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번 기대를 갖고 읽어볼까요? 8653님이 더마카 내일이 초복이에요. 미리 제이비한테 삼계탕 사달라고 하세요. 뭐 사죠. 제이비 사주실 거죠? 뭐 사드리죠. 뭐가 어렵겠어요. 웬일이래요? 네? 아,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사드린다니까. 오 진짜요? 어. 와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사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8653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섭외 부탁드린 거 있었죠. 네? 섭외 부탁. 누구였죠? 그건 이제 삼계탕 먹으면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 저 삼계탕 안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상에 아니 뭐 공짜로- 제가 또 섭외가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죠. 8653님 덕분에 네, 제가 삼계탕을 얻어먹게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먹어보고 진짜 백숙 먹으러 갈까요? 백숙? 네 좋습니다. 음. 먹어보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촌철님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마련하는 시간인데 앞서서 비 예보 또 비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본격 장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로 정해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는데 사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곳곳에. 그렇죠. 그래서 비 피해 입은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복구가 됐느냐 이것도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비 피해 입으셨는데 제대로 복구 안 되는 곳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고발해 주시고요. 폭우 등 많은 비에 침수가 걱정이 되는 지역도 있을 거거든요. 미리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비가 오면 생계에 영향을 받는 직업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배달기사나 택배기사 등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로 위에 계셔야 하는 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비로 인해서 하루 일당이 걱정이신 분들도 이야기를 좀 남겨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푸짐한 상품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남겨주시고요. 잠시 후 3부 한 분과는 전화로 직접 인터뷰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가 그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 오염수 방류에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하고 반대한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수행팀장을 지냈던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역비판에 나섰습니다.
정치적으로 마지막 남은 카드 한 장인 반윤 권력 투쟁에 매달리며 자학의 정치를 계속한다. 이렇게 유승민 전 대표를 비판을 했고요. 한 지붕 아래 한 식구라는 점을 외려 무기 삼아 내부 총지를 정치 브랜드 삼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 공방을 좀 감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초점은 왜 말을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무슨 왜 얘기죠?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 표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 할 거라고요? 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 거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도 이미 나온 셈입니다.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검토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이미 밝혔고 국제원자력기구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의 정부 보고서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만간 밝힐 거고 밝힐 내용도 존중한다는 것을 뼈대로 하는 내용일 것이다. 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왜 말을 안 하느냐. 어서 말을 해. 이게 초점은 아니라는 거고요.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대통령은 일본 총리를 만나기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우리 국민에게 먼저 보고해야 한다. 만약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면 그것이 대한민국 국가 이익과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 주장을 누가 했느냐? 유승민 전 대표가 한 겁니다. 바로 이 점인데요. 유승민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요구한 그 말씀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이러저러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소상히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사전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 대통령으로서.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용해온 단어 가운데 하나가 국익 아니었습니까? 이 점. 두 번째, 킬러 문항 삭제까지 지시할 정도로 국정관리가 깨알 같았다라는 점.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오염수 방류 문제는 관료들의 일일 브리핑에 맡길 사안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더구나 방류 반대 여론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민을 설득하든 이해를 구하든 아니면 승복하든 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이런 강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걸 반윤 권력투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오히려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국정 담당자는 국민의 어떤 권리에 기초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입장을 밝히기 전에 대한민국 내부 국민들을 향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인데 이게 없는 상태로 비행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출국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러면 오염수 관련 얘기를 할 거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이고 하게 돼 있다라는 게 제2비의 얘기인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원칙,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별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내용이고 그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정부가 밝혔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하지만 국민에 대한 설명은 없이 또 한일 정상 그 만남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은요 하나 차이가 있는 게 지난 3월에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먼저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좋든 싫든 아무튼 국내적으로 논란이 됐고 여론을 수렴하는 최소한 그런 형식적 절차는 거치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안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것이겠죠. 딱 한 번 이야기한 게 과학적 객관적 검증.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 한번 표명한 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발언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출국하고 나면 또 뭐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걸 지시하고 가셨다. 그죠?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얘기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 점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략기획위원회가 작성한 전략 동향 보고서 내용을 보고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초까지 전략기획위원회가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그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인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신신당부한 게 있다고 하는데 총선 낙관론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170석, 180석 같은 발언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막말과 거친 언사를 조심하라는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총선 낙관론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뭐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면서 승리를 낙관하는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오만하게 비춰지고 역으로 심판 정서를 자극했고 그래서 오히려 부메랑이 됐다. 이런 과거의 사례가 꽤 있거든요. 여야 가리지 않고.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뭐 그런 점에서 이건 당연한 지적인데요. 의아한 건 제가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도대체 뭘 믿고 당내에 낙관적 견해가 퍼졌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고 자료를 찾아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치고 일방적으로 앞서 나간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제 기억이 짧아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근데 도대체 뭘 근거로 총선 승리를 낙관하게 됐느냐라.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총선은 정권 심판 선거이고 반윤 정서가 국민들 사이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하지만 이런 사고의 문제는 반윤 정서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 지지로 수렴되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고 있는 정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 그럴 수밖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 전형적인 김칫국 마시기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전작권 한수님이 그래요. 낙관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서로 헐뜯이지 말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민주당만 이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석에서 170석을 언급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이런 말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뭐 부자 나라, 잘 나가는 뭐 나라가 아니고 망가진 거를 좀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정치를 시작을 했고 고수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제가 선거운동의 파트너로 삼은 사람들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제대로 된 입법 하나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 총선에서 승리할 거니까. 뭐 이런 희망이 담긴 말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의역하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고도 똑같다. 상대 정당의 흠결은 되게 크게 보면서 자신의 흠결은 되게 조그맣게 보는. 그래서 이길 거다라고 하는 착시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나 야나 지금 앉아서 표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을 하면. 총선이 9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형국이 마음의 콩밭에 가 있다. 요걸 증명하는 건데 콩밭에서 지금 밭 일굴 때지 콩 따서 구워 먹을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 점만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스파라님이 제이비 그러면 뭐 겸손하게 120석만 한다고 합니까? 목표는 목표죠. 크게 잡아야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목표는 내심으로 잡더라도 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자신들이 잡고 있는 목표가 근자감에 기초한 것인지 아닌지를 좀 돌아보라. 저는 이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나저나 내년 총선을 좌우하는 건 뭐가 될까요? 막말? 민생? 경제? 저는 그 언론의 그 아주 상습적인 접근법 중에 하나가 변수 예측이잖아요. 맞아요. 예측되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건 상수지.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변수를 예측합시다라는 이야기는 형용모순에 해당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변수라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여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현상이 좀 누그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부터 인출 증가세가 둔화됐고 금요일 인출 규모는 전날보다 1조 원가량 줄었다고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 하루에만 중도 해지자의 재예측 건수가 3,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뱅크런은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한 것이 알려지면서 위기감이 싹 텄고 그래서 이제 돈을 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결국 부실에 대한 우려가 원인인데 따라서 처방도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합뉴스가 개별 새마을금고의 올해 수시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영 개선 조치를 받은 새마을금고가 모두 36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33곳은 경영 실태 평가에서 자본 적정성이나 자산 건전성이 4등급 취약 또는 5등급 위험으로 떨어지거나 총 자산 대비 순자본 비율이 4% 미만이라 경영 개선 권고를 받았고 나머지 3곳은 종합등급 4등급으로 경영 개선 요구를 받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부실의 정도를 보여주는 그 숫자가 되는 건데 아무튼 행안부는 연체율이 높은 금고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와 특별점검을 벌여서 그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뒷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뒷북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지금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인데 최소한 이 신용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직접 감독 권한을 갖도록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농협이나 수협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관련 법이 이미 2년 전에 발의가 됐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에조차도 올라가지 못하고 먼지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비슷한 게 나오니까 이제 또 다시 뭐 법을 발의하네 마네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법이 발의됐는데 그동안 왜 안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국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회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꼭 일 터지고 나면 일하는 척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슥 사라져버린 이 행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할 겁니까? 고질병이에요. 네? 일 좀 합시다. 일 좀. 이 말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뒷부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